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로 인한 화재가 전국적으로 5년 동안 1,800건이 넘습니다.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을 취재했습니다. 우유 투입구를 통해 현관문을 열거나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빈 아파트에서 억대 군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봄철 산행 인구가 늘면서 산악사고도 덩달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수칙과 예방책을 알아봤습니다. 현대중공업노사가 오늘 임금협상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물적 분할 문제가 협상의 주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어제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는 용접 작업 중 불티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처럼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5년간 무려 1,8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민규 기자가 그 위험성을 취재했습니다. 작업자 8명 등 10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된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 현장. 불은 15층에서 용접 작업 도중 발생한 불티가 1층 폐건축 자재에 떨어지며 시작한 걸로 추정됩니다. 앞서 3월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용인 쇼핑몰 화재 사고와 지난해 2월 울산 남구 뉴코아 아울렛 화재 역시 용접 작업 중 튄 불티가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사장이 질비한 스티로폼과 유류 같은 가연성 물질에 작은 불티가 튄다면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티로폼과 페인트입니다. 여기에 불이 얼마나 쉽게 붙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용접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페인트와 스티로폼에 불이 붙습니다. 검은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오고 매캐한 냄새까지 더해져 마치 화재 현장에서 보던 유독 가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소방청 집계 결과 공사장 용접 작업 불티로 발생한 화재가 지난 5년간 1,800건이 넘었고 이 불로 20명이 숨지고 268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실험에 쓰인 스티로폼과 같은 단열재에서 난 불이 632건으로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의 35%를 차지했습니다. 그 공사장에는 그 스티로폼 등의 가연성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연성 물질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등의 소화용구를 비춰야 됩니다. 용접 작업 때 발생하는 불티의 온도는 무려 1,600도씨에서 3,000도씨 정도에 달합니다. 소방당국은 날아간 불티가 시간이 지나 살아날 수 있는 만큼 작업이 끝나더라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빈 아파트를 골라 금품을 털어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베란다로 침입하거나 우유 투입구를 통해 현관문을 여는 수법을 썼는데요. 고층이라도 아파트를 비울 때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아파트 15층 복도 창문으로 한 남성이 몸을 비집고 나옵니다. 그러더니 외벽을 타고 옆 베란다로 옮겨 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2일 남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55살 A씨가 금품을 털기 위해 빈집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울산과 양산, 포항 등 아파트 16곳을 돌며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범행 대상은 초저녁 무렵 불이 꺼진 아파트였습니다. 침입 수법은 외벽을 타고 베란다로 들어가거나 현관 우유 투입구를 통해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열려있는 베란다로 침입하거나 아파트 현관 출입문 우유 투입구에 피의자가 직접 제작한 이 공구를 우유 투입구에 이어서 도어록 잠금 장치를 쳐서 열고 침입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장갑과 비닐 덮개를 쓰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고층이라도 빈 아파트는 이처럼 범행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출 시에는 베란다 창문을 잠그고 우유 투입구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방 안에 불을 켜놓고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봄철 산악구조 건수는 겨울철 대비 48.9%나 많은 7,42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에서 봄으로 갈 때는 땅 같은 게 얼었다가 녹으면서 바위라든가 돌 같은 거 밟으면 낙석 사고라나 그런 게 좀 제일 위험하고. 얼마 전 문수산에서 한 등산객이 추락해 숨진 사고도 있었는데요. 안전한 산행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정상적인 등산로로 산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조난 사고에 대비하여 여분의 휴대폰 배터리, 열량을 보존할 수 있는 초콜릿 등의 음식류, 그리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점프류, 그리고 랜턴 등을 준비하여 산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낙석 또는 붕괴 위험 지역은 신속히 지나가야 하고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실족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19에 신고해 산악 위치 표지판에 적힌 고유 번호를 알려주면 구조 구급대원이 신속하게 정확한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가 잘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구조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현재 위치와 함께 빠른 구조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근한 봄 날씨에 자연과 함께하는 산행, 안전이 제일이겠죠. 날씨와 생활 박수연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오늘 울산 본사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열고 향후 교섭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12만 3천여 원 인상 등을 담은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 분할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협상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현대중공업 지주의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6조 4,91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445억 원으로 5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1,600여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던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12.6% 감소했지만 흑자 전환에는 성공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는 유가 하락에 따른 현대오일뱅크의 매출 하락과 ESS 시장 위축에 따른 현대일렉트릭 매출 감소 등 계열사 성적 부진의 영향으로 매출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해외 판매 부진의 영향으로 4월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전 세계 시장의 판매량은 36만 8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국내 시장에서 7만 1,400여 대를 판매해 12% 증가했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9.3% 감소한 29만 7천여 대를 판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의 주택 매매 가격이 2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울산의 주택종합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55% 떨어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또 전세 가격은 전달보다 0.73% 떨어져 최근 석 달 동안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교내 벤처기업 1호로 게놈 관련 바이오 업체인 클리노믹스가 내년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기업 설명회를 통해 22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리노믹스는 한국 최초 인간 게놈 분석과 암 게놈 지도 분석 등을 수행한 유니스트 연구진이 주축이 돼 지난 2011년 창업한 학교 벤처기업입니다. 클리노믹스는 이에 앞서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사를 설립했고 게놈 바이오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오송 첨단 의료 복합단지에 게놈 빅데이터망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오는 5일 제97회 어린이날을 맞아 울산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울산시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울산대공원 남문광장 일원에서 울산 지역 공식 어린이날 기념 행사인 2019 울산 어린이날 큰 잔치를 개최합니다. 또 지진을 체험할 수 있는 시민 안전체험 한마당도 함께 열립니다. 울산박물관도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과 그의 독립운동을 살펴보는 문화행사인 기쁘고나 오날날 어린이날을 개최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가 열리는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복합 웰컴센터는 오는 5일 어린이날에는 번개열차 등을 도입해 새롭게 단장한 번개맨 우주센터에서 어린이 놀이마당을 펼치고 오는 29일에는 EBS 모여라 딩동댕 공개방송을 녹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복합 웰컴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힐링 음악회가 열립니다.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 울산항만공사, 그리고 육군보병 제53사단 등 6개 기관이 울산시청에서 깨끗한 바다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해양 정화 활동 적극 참여, 해양오염 사고 시 방제 활동 협조, 항만 미세먼지 발생 저감 노력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 남구 장생포 부두 등 34곳에서 깨끗한 바다 만들기 홍보 행사를 갖고 11월까지 1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깨끗한 바다 만들기 챌린지 릴레이 행사도 갖기로 했습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